이제 10월 특집이에요, 오늘부터. 이번 하반기 공채에서 네. 이 MZ세대, 들어보셨어요, 네. MZ세대? 네, 들어봤죠. 저만 처음 들어봤군요. MZ세대 실무진을 면접에 배석시키는 기업이 있다는데요. 진짜요? 야, 그렇게 되면은, 뭐 제 또래는 당연하겠지만, 세미 씨 또래 분들도 면접관으로 올 수도 있어요. 그런 거겠죠, 네. 그렇게 되면 어떨 것 같아요? 뭔가 좀 긴장도는 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네, 오히려 좀 그래도 같은 나이대니까. 예. 그런데 MZ세대의 그 마음을 잘 알고 있어서 예리한 질문을 할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까다로울 것 같아요. 오히려 뭔가 좀 긴장은 덜 되지만 까다로운 면이 있을 것이다. 네. 야, 저는 실수로 갑자기 아는 사람이나 제 나이 또래로 보이면 혹시 나도 모르게 반말하면 어떡하지? 이런 게 좀 걱정이 되거든요. 야, 뭐 굉장히 세미 씨가 말한 것처럼 여러 가지 장단점이 존재할 것 같습니다. 강 쌤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저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는 게 이제 MZ세대의 어떤 특징을 이해한다라는 건 단순하게 취준생을 이해한다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고객을 이해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 같고 면접관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임원분들께서 이 신입사원들에게 교육을 받아요. 아, 맞아요. 기사 봤어요. 그렇죠. 임원이 교육을 하는 게 아니고 MZ세대의 특징이 이러이러하다라는 것에 대한 교육을 임원분들께서 받아야 돼요, 이제는. 그만큼 어떠한 소비층에 있어서 굉장히 강력한 파워를 갖고 있고 그리고 지금 신세대라고 하기에도 좀 표현이 좀 애매하긴 한데 오렌지죠. 예, 그러니까 신입사원 세대와 그다음에 기존 이제 기성세대 간의 어떠한 계층 간의 어떤 갈등이 이 조직 내에서도 많이 발생되고 있다 보니까 저는 뭐 긍정적이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엄청나게 면접의 어떤 비중이 큰 건 아니에요. 그래서 또 새로운 면접인가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연스럽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네, 여러분들 뭐 면접에 MZ세대 우리 뭐 젊은 면접관이 나오면 어떡하지? 아니면 내 동창이 나오면 어떡하지? 막 이런 누가 나올까 이런 걱정을 하시려면은 일단 자소서를 잘 써서 면접에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저희 다스베이더 열심히 방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도 강쌤의 애정어린 지도를 받을 자소서 프로필을 확인해 볼까요? 오늘은 문병주 학생의 프로필 살펴보겠습니다. 학력은 경북 소재 4년제를 졸업했고요. 응용화학을 전공했어요. 나이는 26세, 지원 기업은 동국제약입니다. 향후 지원하고 싶은 기업은 제약회사 품질관리 직무입니다. 경험 경력을 보면요. 학점은 3.81, 토익은 915, 오픽 AL, 화학 분석기사, 식스시그마 그린벨트 취득, LS전선 아르바이트 2개월, 삼성갤럭시 S10 조립 알바 3개월, 교내 국제교류 도우미 2년, 현장 실습 1회. 고민은요, 제가 QC로서의 직무적 역량을 많이 쌓지 못했습니다. 실험 경험이 학부 1년 동안 진행한 게 대부분이고요. 체험학습 정도여서 자소서에 녹여내기가 좀 그렇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스펙으로 어떻게 직무적 역량을 어필할 수 있을까요? 올 하반기 동국제약에 지원했던 문병주 학생의 프로필을 만나봤는데 강쌤 어떻게 보셨나요? 뭐 일단은 뭐 관련 직무 분야를 위해서 노력한 거는 충분히 보이고 있고요. 네네. 이거를 이제 어떻게 잘 엮어가지고 어필할 수 있을까 그런 걸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같이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네. 고민부터 해결을 해볼게요. 그 품질 관리직에 지원하려고 하는데 직무적 역량이 좀 부족하다고 합니다. 지금의 스펙으로 자소서에 어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질문이 그러면 어떤 스펙을 더 쌓아야 되느냐가 아니라 이 스펙으로 자소서에 어떻게 어필해야 되냐 그건 거죠? 현재는 네, 약간 그러네요. 그거를 질문을 하시고 아무래도 이제 당장 이제 지원하는 입장이다 버리니까 현실적으로 쌓을 수 있는 스펙이 좀 제한적이라서 아마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그러면 본인이 갖고 있는 이런 전공적인 장점, 기사 자격증, 그다음에 뭐 식스시그마 그린벨트 취득 등과 관련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취득을 했는지, 두 번째로는 이러한 역량들이 지원한 이제 뭐 제약 산업에서 그 품질 관리 어떠한 업무를 수행할 때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지 그거를 잘 이제 표현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럼 결국 산업과 이제 직무 그리고 기업에 대한 분석이 좀 잘 돼 있는 상태에서 본인이 갖고 있는 게 정말 철저하게 해당 기업과 직무에 연결이 된다라는 걸 이제 본인이 증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자, 그럼 오늘도 자소서를 보기 전에요. 취준생 통신 먼저 확인을 해봐야겠죠. 자칭 취준생 통신원 세미 씨,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되어 있나요? 네.
오늘은 동국제약 소식 가져왔습니다. 최근 동국제약이 식약처로부터 맞춤형 품질 고도화 기술 컨설팅 지원 대상 업체로 선정됐다고 합니다. 명칭이 좀 어려운데 이 기술이 무엇이고 선정되면 기업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걸까요? 야, 이거 어렵네요, 진짜. 오. 저도 몰라가지고 여기 친절하게 뭐 내용을 주셔서 읽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 식약처가 추진 중인 이 QBD 제도인가요? QBD 제도는 이 의약품 원료부터 제조 및 판매 이르기까지 제품과 공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발생 우려가 있는 위험 요소를 분석하고 이를 중점 관리하는 이제 의약품 개발 방식이다라고 하거든요. 어쨌든 이 제약 산업이라는 건 규제 산업이잖아요. 우리의 건강과 관련되기 때문에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측면에서 좀 더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관리해서 그 의약품 본연의 어떤 특징이나 그리고 또 그 의약품을 복용하는 많은 대다수의 국민들을 좀 보호하고자 뭐 이러한 부분들을 좀 추진하고 있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 동국제약 같은 경우에 어쨌든 자체 개발 중인 특수 제형 주사제에 이 QBD 기술을 적용해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고품질 의약품을 개발한다는 방침이에요. 방침. 아직 이거를 개발했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이 앞으로는 이제 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좀 개발함으로써 여러 가지 어떤 국가나 다양한 기준에 부합되는 높은 수준의 어떠한 이 관련된 의약품을 개발하겠다 이제 그런 의지가 좀 깔린 거라고 보여져요. 네네. 그리고 이러한 기술과 관련해서 이제 컨설팅 지원이라는 게 결과적으로는 이 단계별로 분야를 세분화해서 이 개발 현황과 품목 특성에 맞춰 약 3개월 과정으로 이게 뭐 제공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식약처 그다음에 이런 제약사가 협력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좀 경쟁력 있는 그런 의약품들을 계속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뭐 상호 이렇게 협력하는 뭐 그런 구조라고 좀 보여지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 질문으로는요. 제약회사 품질 관리 분야는 어학 성적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맞는 말인지, 그러면 어느 정도의 점수면 괜찮은지 궁금한데요. 어떤가요? 보통의 제약회사 품질 관리 제일 중요한 게 결국 이제 샘플을 분석하는 거거든요. 네. 그게 이제 말 그대로 시험법에 따라 가지고 이게 정말로 요구했던 그런 게 맞는지. 근데 그러다 보면은 그 시험법의 어떤 원리를 잘 이해해야 여러 가지 어떤 변수가 발생했을 때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할 수 있는데 그 시험법이나 분석법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뭐 많이 뉴스에서 듣는 뭐 WHO라든지 아니면 유럽의 어떤 기준이라든지 미국의 기준이라든지 네네. 그런 것들을 다 찾아내서 봐야 되는데 그게 다 한글로 돼 있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해석 능력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영어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은 좀 동의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렇다고 뭐 원어민 수준 뭐 그런 걸 요구하는 건 아닌데 좀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 최소한의 수준을 좀 갖춰야 될 것 같다라고 강조드리고 싶네요. 네. 자, 지금까지 취준생 통신원 확인 잘해봤고요. 자, 이젠 오늘의 자소서 다스베이더가 꼽은 문제의 항목을 만나보겠습니다. 문제의 항목은 5번. 자신의 경험 가운데 가장 어려웠던 일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어려움을 극복한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입니다. 세미 씨, 이 문항의 평가도 예전에도 뭐 비슷한 거 나왔었는데 네. 알고 계시죠? 네, 아마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해서 보려는 게 아닐까요? 뭐 저랑 같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 맞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또 내가 막 처음으로 한번 덤벼봤는데 그래요? 바로 아니네. 뭐예요? 그럼? 가장 어려운 건 이게 아니라기보다도 조금 정확하게 좀 느껴졌으면 좋겠는 게 예. 자, 어려웠던 일이 있었잖아요. 그럼 문제 해결력으로도 해결할 수 있죠. 응. 그다음에 의사소통 능력으로 해결할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갈등 관리 능력으로 해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리더십으로 해결할 수도 있죠. 그다음에 창의성으로도 해결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자, 그 무슨 뜻이냐? 방금 얘기했던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것은 어려움을 극복하는 한 가지 대안은 될 수 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런 걸 다 아우르기 위해서는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그것을 악착같이 해내는 집요함 그리고 책임감. 요게 저는 일단은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안에서 물론 문제 해결 능력이 발휘될 수는 있다. 하지만 그게 최우선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조심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좀 대주제가 따로 있었네요. 네네네. 자, 그러면 이제 첨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2개의 문단이고요. 첫 번째 문단 첨삭 레츠고 해주시겠어요? 네. 3학년 마치고 부족한 전공 지식 공부하고 부족한 영어 실력을 기르기 위해서 휴학을 결심했다. 제가 면접관이면은 이걸 꼭 휴학해서 해야 되는 건가요? 라고 이제 질문을 드릴 것 같은데 어쨌든 뭐 내용을 보겠습니다.
부족한 영어 실력은 그 3개월간의 배낭여행을 통해 기르고자 했다. 그러나 예상하지 못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자 여기까지가 상황 설명이란 말이에요. 네. 자, 이 자격증 시험 일정이 연기되고 이것도 상황 설명이네요. 배낭여행을 위해 예매한 비행기표 또한 취소되어 목표를 예약해서 자 여기까지가 상황 설명이네요. 죄송합니다. 언제 우리가 보고 싶은 게 나오느냐. 자 눈에 띄는 결과만을 조차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핑계로 의지가 약해져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여기까지 상황 설명이네요. 자 오케이 좋습니다. 야 오늘 유행어가 하나 나왔네요. 여기까지가 상황 설명이네요. 어쨌든 뭐 좋아요. 다음 달락이 아직 우리에게 희망이 남아 있는데, 근데 어쨌든 이게 너무 기네요. 상대적으로 이렇게 상황 설명을 길게 쓰면 뒤에 남아 있는 부분에서 과연 야 우리 지원자가 이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이라는 것을 강조할 수 있을까? 네.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네. 그게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 부분은 대폭 줄여야 된다. 그래서 줄일 게 지금 넘쳐나거든요. 아 그래요. 벌써 보이십니까? 예, 읽을 때부터 왠지 약간 불안했었는데 네. 예, 그런 게 너무 많이 보입니다. 일단 첫 번째 문단 첨삭을 해봤는데 네. 글자 수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지만 읽다 보니까 조금 뭔가 좀 네.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죄송하지만 좀 늘어지는 아 왜 시작을 안 하지 이런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네네네. 혹시 문장을 조금 너무 빽빽해 보이긴 하는데 보기 좋게 띄어서 하면은 어떨까 싶기도 한데 그런 건 좀 평가에 영향이 있을까요? 그거는 사실은 되게 변수가 큰 게요. 예, 예. 어떤 분들이 있냐면은 굉장히 단락을 지어가지고 네. 평가자분들이 보기 좋게 이렇게 성의를 보여주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네네. 뭐 괜찮아요, 괜찮은데 네.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입력한다고 해가지고 평가자가 그 화면으로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입력한 거랑 평가자가 보는 시스템상에서는 그게 다른 배열로 나올 수가 있어요. 실제로는 그렇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다. 그렇게 안 하셔도 되고요. 근데 여기 지금 보면 겹치는 게 너무 많아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부족한 전공 지식을 공부하고 부족한 영어 실력. 그럼 부족한 전공 지식과 영어 실력을 기르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면 될 거를 네네. 부족한 이런 네. 식으로 같은 걸 또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네. 많이 부족해 예. 보이네. 그다음에 또 뒤에 그다음에 뒤에 또 부족한 전공 지식은 또 부족한이래. 영어 자꾸 실력. 부족한 거를 뭐 뒤에 또 나온다. 네번 나와요. 또 뒤에 부족한 영어 실력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봤을 때 너무 자꾸 부족하다 이것만 계속 부각되고 있거든요. 와 이거 4부 나왔거든요 지금. 네, 그래서 어쨌든 불필요한 지금 조사도 너무 많고 하여튼 뭐 이렇게 길게 쓸 내용도 아닌데 너무 단어가 지금 길게 나오고 있다. 너무 아쉽네요. 아 그럼 첫 문단에서 요거만 고치면 좀 더 나은 자소서가 될 수 있겠다 싶은 문장. 네. 문장이 뭐 있을까요? 줄이는 게 좀 우선인 것 같긴 한데.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내용을 좀 줄이는 게 중요한 게 최우선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돌발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을 기르게 해줬다. 또 키워드는 나왔으니까 일단 여기서는 뭐 내용을 대폭 줄인다. 그런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아니면은 조금 앞에 첫 문장을 소제목으로 이렇게 그냥 다루고 네. 굉장히 압축하면은 될 것 같은데 아니면 뭐 따로 소제목을 만드는 건 어떨까요? 그 첫 문장을 해서 네. 두 분께서 따와서 소제목 한번 만들어 보세요. 첫 번째 휴학 기간에 코로나 상황 돌발 상황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을 기르게 해줘. 이걸 최대한 짧게 한번 써보시면 돼요. 이거를 짧게요? 네. 빨리 말할 수는 있는데 휴기 코상돌 잠깐만. 뭐 이렇게 줄임말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진짜 짧게 줄여보긴 했는데 이게 맞나 모르겠네. 자, 내용 한번 들어볼까요? 전 어차피 소제목은 진짜 압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오케이. 저는 돌발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을 통해 어려움 극복. 괜찮아요. 어쨌든 여기서의 키워드는 돌발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이라는 게 키워드인 거거든요. 이것만 나와주시면 됩니다. 그럼 뭐 둘 다 어느 정도 표현이 된다요? 아니요, 세미 씨는. 진짜 섭섭해.